바이오가 가장 투자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경쟁력은 있으면서 아직 시장에서 잘 인지를 못해서 좋은 주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 5,8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CMO라고 하면 이제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항체 치료제하고 항체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ADC가 최근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DC 치료제,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항체 치료제고 CMO가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인데, 향후에는 경쟁이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경쟁이 격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사공장,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공장 보면 이제 상반기에 그 수주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었죠. 그래서 거의 사공장의 수주를 거의 다 채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2023년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 그래서 휴미라라든가 루센티스 솔라리스에 대한 수혜는 내년으로 좀 이월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년도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빅팜하고 상당히 모습이 흡사했어요. 그 올해도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도 건전하고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작년도에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뭐 일부 아웃퍼폼을 하면서, 시장은 아웃퍼폼 물론 했고요. 절대적으로도 약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그 반사작용으로 약간 주춤하고요. 펀더멘탈로 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공장에 대한 조기 가동,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8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올해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증가하는 율로 보면 작년에 80%에서 상당폭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환율 효과가 작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도 심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후지필름 같은 경우가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반기에 다소 이제 주춤했던 거죠.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도 이제 수주가 원활하게 되면서, 수주라는 것은 뭐 1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뿌려지면서 장기 성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데, 수주, 매출, 이런 것들이 시장 우려 대비해서 훨씬 더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공장 전체 이제 가동이 되고 매출로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바이오텍 우리나라 기업들 한미약품,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식스도 이렇게 모아가는 주식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 관련해서는 삼성 고유의 그런 그 경쟁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증설을 하고, 그 증설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게 기술력이 낮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약보다는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들, 기반 기술력들,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다 잘 갖추어 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빨리 조치를 하면서도 이 납기를 굉장히 잘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넘버원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서 품질력과 그다음에 납기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고객이 됐던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신뢰성을 주고 있다라는 게 수주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크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면서 올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 속도가 이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그 항체에 대한 생산은 아웃소싱이 빅파마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실은 상당 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단지 좀 안타까운 거는 신약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부분이 약간 전략적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더 크게 보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는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좀 어때요? 네, 셀트리온은 물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아주 잘 경쟁력을 구축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상업화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까지 잘 갖추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 회장께서 천명을 한 대로 이 회사는 한쪽 그 바퀴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한쪽 바퀴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2030년으로 가면서 의미 있는 매출 비중을 신약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이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떤 업체를 M&A를 해서 그 그림을 픽처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투자자들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M&A를 제대로 할 때 그때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뉴럴링크인데요. 네. 이 뉴럴링크가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건데 네. 이게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먼 미래 같고 공상과학 같고 그랬는데 네. 이게 최근에 FDA로부터 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승인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이 사실 BCI라는 이 브레인하고 컴퓨터하고 이 연결하는 그런 연구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역사는 오래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뉴런이라는 생각하는 뉴런하고의 이 이제 정보가 오갈 때 발생하는 그런 뇌파들. 그래서 뇌파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뇌파가 오가는 것을 읽어서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뉴럴링크에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기로서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제 사람 뇌에 아주 복잡한 전극 장치를 이제 심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뇌파를 측정해서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임상 1상에 요번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전성 평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럴링크가 먼저가 아니라 뉴럴링크보다 앞선 회사가 있습니다. 싱크론이라고.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네. 제프 베조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상인데요. 네. 싱크론은 베조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하고 같이 만들었고 호주에다가 만든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임상 1상을 이 회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상 1상을 해서 그 스탠트 로드라는 걸 이 경정맥 쪽에 심어서 현재는 이제 사지마비가 되어 있는 환자들의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커서를 네. 움직여서 네. 이제 쇼핑도 하고 네. 이메일도 쓰면서 대단해요. 트위터 이제 뭐 SNS에다가 자기의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뭐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쓴 거 보고 이제 저도 깜짝 이제 놀랐습니다. 어찌됐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누군가는 그대로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도용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랑 그 싱크론 요런 데가 지금 뉴럴링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네. 빅파마는 관심을 안 갖나요? 빅파마가 관심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임상 아주 초기 단계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싱크론이 앞서 있지만은 지금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도 좀 향후에 빅파마들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FDA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왜 그러냐면 치료제로서 만들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뇌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은 아마 빅파마에서는 뭐 그렇게 쉽게 달려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호주에서 이 안전성 관련한 그런 임상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임상 결과 안전성 평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뉴럴링크 산업의 좀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약간 전기차의 미래 처음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빛을 못 보다가 나중에는 내연기관차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커지잖아요. 테슬라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성격을 보면은 유전자 가위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유전자 가위가 왜 유용하다 그러냐면은 희귀 질환 치료제, 특히 이제 유전적인 희귀 질환은 유전자 가위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적절히 활용이 가능한데 유전자 가위를 보통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CI도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토론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매한 그 담벼락을 타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편리하거나 아니면 돈 되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면서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을 좀 해달라라는 그 뇌 데이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일단 막으면서 치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토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연구도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계를 움직이고 생각으로 기계들을 움직이는 것도 지금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내가 그 명령을 내려서 기계를 어느 방향으로 하게 간다든가 요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밖에서 우리 뇌로다가 무언가를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0,000단어를 그냥 학습할 수 있도록 그냥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죠. 우리 뇌예요. 뇌에 그냥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주기도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의 기능을 올리는 쪽으로 이런다 그렇죠. 그러면 뭐 선택적 혜택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하는 것처럼 와, 그렇게 유전자 가위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음, 좀 조심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그게 정말 미래가 건전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임상이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는 거군요. 한 발 한 발. 거기다가 미국은 벌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예, 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한 게 환자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들을 쭉 해놨습니다. 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스스로 연구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그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여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성과를 낸다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분야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한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규제를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되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된다라는 그런 범위를 제한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연구를 해서 줄 정도의 그런 체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야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뉴럴링크가 약간 그 신경질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런 치료 목적으로 네. 먼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뭐 그 의미 있는 실현 가능성 시기 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뉴럴링크라든가 그 네. 싱크론이 가장 앞서가는 회사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성을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까지는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으로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금 가능성은 확인을 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현재 한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지금 뭐 바이오를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네. 바이오가 가장 유리하다, 투자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어떤 주식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어떤 주식들은 안 올라오긴 했는데 경쟁력은 있으면서 아직 시장에서 잘 인지를 못해서 좋은 주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짜 놓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주식들은 아마 투자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거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나 이제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바이오 리서치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